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좋은 하루, 알찬 하루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리플랩스에서 9월에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했었죠. 바로 어저께 성수동 인근에서 XRP 존 서울이 개최가 됐는데요. 어제 저희 구독자님들과 멤버십 에이플 회원님들과 함께 행사에 직접 다녀오면서 리플의 비전을 뜨겁게 직접적으로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9월 4일에 있었던 XRP 존 서울 행사가 메인이 아니라 원래 KBW라고 해가지고 워크홀에서 크게 한번 열렸었죠. 리플의 CEO라든지 CTO가 직접 한국에 방문하면서 XRP 레저의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사화 또한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리플의 CEO가 엄청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플 CEO 대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확신에 찬 이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리플랩스의 이 커뮤니티 행사 XRP 레저 존 서울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리플사의 C레벨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잠깐 좀 공유 좀 드려볼까요? 해당 행사에는 리플사의 C레벨 뿐만 아니라 임직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외국인들도 또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정은 잠깐 보니까 서울 성수동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 이 모니카 롱 리플의 사장 왔었고요. 역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뿐만 아니라 CTO죠. 데이비드 슈워츠 등등 해가지고 이 카탈라이스 리서치를 통해서 또 초대를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음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사장에서 몇 개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이런 건물을 빌려가지고 1층에서 이렇게 또 굿즈도 나눠주고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서 리플의 임원진들이 또 어떻게 연설하는지 보고 또 동시 통역 기능까지 제공이 돼가지고 우리 또한 좋은 정보들과 그들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가지고 리플의 임원진들, C레벨들을 굉장히 가까운 데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란으로 이 모니카 롱, 리플의 사장이죠. 과거에는 이 은행권이 앞으로 DeFi 시스템, Decentralized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반드시 금융의 생태계에 블록체인이 결합될 것이다. 필연적이라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XRP 레저 커뮤니티 행사에도 참여를 해주면서 본인의 리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놀랐던 게 키가 거의 조금 과장해서 한 180은 돼 보이더라고요. 키가 굉장히 크고 리플의 프레지던트로서 또 굉장히 리플에 대한 밝은 비전을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CEO 빵형이랑 여기 CTO 데이비드 슈워츠도 대기하는 걸 좀 찍어봤거든요. 특히나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도 역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웃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프로필 사진을 또 이런 사진으로 변경하신 구독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줘가지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 단기국채를 XRP 레저 생태계에 올린 오픈 이든 CEO 또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오픈 에덴이라는 토크나 회사가 XRP 레저 기반으로 미국 재무부 토크나 국채 1000만 달러 이상을 발행했다라는 거. 이 오픈 에덴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 자산을 디파이로 가져와서 수조 달러의 가치를 잠금 해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고요. 기관의 자격 증명을 봤을 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 그리고 제민이라든지 시그넘, 바이낸스와 모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역시나 그 CEO의 이력을 봤더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가는 기관 서비스 제공자만 보더라도 서클이라든지 KPMG 4대 회계 법인 중 하나이죠. 코인베이스 그리고 폴테이지뿐만 아니라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들어갔다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그 기관의 채택을 받은 토크나이제이션 회사구나. 그들이 XRP 레저를 선택을 하면서 미 국채를 실제 자산 토크나 했다라는 것, 그게 XRP 레저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큰
호재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팩트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동 창립자 제레미 응이 실제로 와가지고 모니카 롱과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좋으셨고요. XRP 레저에 대한 생태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을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를 저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제레미 응과 실질적으로 사진 또한 찍으면서 텔레그램까지 교환을 했고요.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공유를 하면서 구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텔레그램으로 궁금증들을 전달하면서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오픈 마인드더라고요.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언제든 오픈 에덴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또 홈페이지까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제레미 응을 통해서 링크드인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셔도 충분히 응답해 주실 사람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눠봤더니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의 CEO와 CTO를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로웠는데 이 둘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빵형이 이 CTO를 굉장히 좀 존중하고 윗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나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 레저를 창립한 사람이자 또 1990년대 후반에는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서부터 특허까지 가지고 있던 기술 최고 책임자죠. 저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보다는 이 CTO 쪽에 조금 더 큰 아우라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를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너희 에스크로 물량 왜 만든 거야? 정말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 하려고 만든 거야? 혹시 이거 세력의 매집 도구로 활용하는 거 있는 건 아니니? 혹시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했는데 지금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그가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 1990년대 초반에 비트코인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너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인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말을 아꼈습니다. 첫 번째, 에스크로 물량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리플 페이먼트 ODL 솔루션을 할 수 있도록 기관 판매용 조금 더 안전한 매매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은 맞다. 그리고 소각 가능성 또한 아직까지 배제할 순 없다라는 식으로 말은 해줬지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좀 대답을 회피했고요. 두 번째, 너가 사토시 아닌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I don't care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역시나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약 3분 정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인증샷을 빼놓으면 섭하겠죠. 사진을 좀 찍다가 너무 딱딱하게 앉아만 있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 엄지척을 한번 했더니 옆에서 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를 지그시 보면서 관찰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이 엄지척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대화 나이스 투 미트 투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의 CTO 굉장히 큰 아우라가 느껴지고요. 뭔가 정체불명의 느낌적인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CTO에게도 역시나 저는 한국에서 리플 유튜버를 하고 있다.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플에 대한 공부를 수반하면서 리플 빅뱅이라는 책이 또 다음 주에 출간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유익했던 XRP 레저 커뮤니티 행사 카탈라이트 리서치 통해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팔찌도 채워주시고 여러가지 다과, 샌드위치, 빵뿐만 아니라 커피까지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줘가지고 너무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XRP 레저 로고가 들어간 여러가지 굿즈 또한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함께 해주신 에이플 회원님들, 구독자님들도 소중했던 경험이었지 않나. 다음에 또 이런 행사 기회가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XRP 레저의 커뮤니티 행사와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KBW 행사와 함께 여러가지 또 리플의 호재들이
그리고 또한 파트너십들이 발표가 됐네요. 첫 번째로 AI와 메타버스 기술 기업인 이 퓨처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체결하면서 점점 커스터디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메타버스 생태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리플과 손잡은 이 퓨처버스는 XRP 레저 생태계 위에서 NFT 표준을 활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루트 네트워크에서 이 XRP 코인을 가스 코인으로 통합했다라는 부분을 미루었을 때 또 하나의 유틸리티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들은 XRP 레저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리플의 고급 프로그래밍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이죠. 이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뿐만 아니라 메인넷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씩 여기 보이시죠? 메인넷에 직접 통합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리플사의 트윗들이 발췌가 되면서 머지않은 시점 2025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피어시스트와 함께 손잡으면서 사이드 체인까지만 구현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2025년까지는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메인넷까지 한 번에 통합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리플의 움직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여러가지 펀드를 조성하면서 상한선이 없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니버설리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 리플의 대학 블록체인 연구를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까지 확장을 하면서 점점 리플사가 한국 시장과 함께 친화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부터 리플사가 소송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계 유수 대학들과 MOU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CTO 데이비드 슈워츠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항상 스피커로서 연사로서 참여를 할 수 있었는지, 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플을 공식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기술 선도 기업으로 상장까지 수여했는지 미루어 본다면 미래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 회사 생태계 유틸리티의 대장 코인은 이 XRP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이런 기사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리플의 XRP 레저 사이드 체인이 아니라 메인넷까지 탑재가 되는 그 이더리움과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 항상 제가 2025년 연말까지 리플을 같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다? 과거부터 에어드랍을 받아왔다? 바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되는 때 병렬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3레벨들이 한국에 오는 건 참 재밌고 좋았는데, 와, 이게 무서운 9월 장이라고 하면서, 그쵸? 개미 털기를 너무 확실하게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라는 하나의 명분을 삼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도 2600선 완전히 붕괴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으로서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연출시키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 기관들이 선물 시장을 활용하면서 ETF를 공매도 하면서 이 코인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했다란 이런 온체인 지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9월 시장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K33 리서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9월 약세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4분기 11월 5일날에는 미국의 대선을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발맞춰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채굴자 또한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블록체인, 코어 사이언티픽과 같은 그런 유대계 자본이 들어간 메이저 채굴 회사 빼고는 양털 깎기를 제대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뒷배에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가 있죠. 즉 채택받지 못한 채굴 회사들은 모두 다 몰락하고 있고 수익성이 안 나오는 가격 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도 또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바운더리를 통해서 양털 깎기와 개미 털기를 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간다면 반드시 기관의 채택을 받은, 그리고 국가 단위로서 채택을 아예 하면서 큰 블록체인의 포모의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그 가능성을 오히려 더욱더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전통 금융사, 증권사들이 블록체인과 함께 융합을 도모하는 듯한 어나운스먼트가 기사를 통해서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연기금 또한 작년에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엄청나게 크게 매수했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디지털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움직임을 액션을 포착하면서 천천히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KBW2024에서 아서에이지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역시 연말 4분기를 기점으로 최소 10만 달러, 우리 하나로 1억 4천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런 예측치를 전달해 줬었죠.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예언가라고 불리는 아서헤이즈 말만 보더라도 연말에는 반드시 올라가는 장세가 오기 때문에 5만 달러까지 조정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XRP 레저 커뮤니티 행사를 다녀오고 나서 역시나 리플의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플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XRP 레저 그 위에 프로토콜로 XRP가 쓰일 수밖에 없는 유틸리티가 계속 확장될 것이라는 것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조만간 리플사가 벌금을 내야 되는 기한 또한 다가와지고 있죠? 정말 SEC가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아까 언급드렸던 2025년 연말까지 그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구현되는 내년 11월 22일까지 리플을 홀딩한다면 그 사이 반드시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즐기면서 꾸준히 가치 투자 함께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